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하자담보 책임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아파트, 요즘 아파트 매매가 좀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요즘 막 그런 것 같아요. 끝물이잖아요, 끝물. 왠지 끝물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많으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빨리 이게 뭔가 이렇게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 좀 있어요. 제가 이따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사실 제가 어떤 이런 거 설명하거나 할 때, 특정 아파트를 하게 되면, 뭔가 이게 투자나 뭐 이런 거를 유도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하는데, 하자담보 책임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어떤 특정한 아파트나 이런 저기를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누수가 났다는 얘기예요. 누수가. 근데 대충 내용을 좀 보면 왜 제가 이걸 왜 방송을 하냐면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젊은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매도 담보 책임이라는 거, 하자 담보 책임.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또 매도인한테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이거를 좀 궁금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를 일단 참고적으로 이 하자담보 책임하고 누수에 대한,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하자가 어떤 게 있었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매도자한테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하는 거를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좀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하자담보 책임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자, 특히 이 지금 누수에 관련된 부분은, 자, 아파트를 매수할 때, 해당 아파트는 한 8년 정도 된 아파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시는 분이, 새로 싹 다 이제 고쳐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싱크대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싱크대 부엌, 그러니까 소위 부엌 부분에, 부엌이라는 그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주방 쪽에 대한 부분을 싹 다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도 전부 다 그렇죠. 소위 좀 단단한 레인스 코팅 되는 그런 마루로 변경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지 같은 경우는 전부 싹 다 실크 벽지로 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주방 부분을 전부 뜯어내고 다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방을 건든다는 건 뭐죠? 물이 상수도와 하수도 부분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자담보, 예를 들어서 공사를 다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막 물이 새. 그러면은 매도자한테 이거 하자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달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손을 대는 순간에는 하자담보 책임 못 물어요. 그래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특약을 쓸 때 누수 부분, 특히 매매 이제 소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보통 봐요. 그래서 그날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누수에 대한 하자가 있다, 이거는 매도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누수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인한테 없고 이제 매수자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법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엔 뭐 규정을 준용한다. 570조 이런 거죠. 매도인 담보 책임,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가실로 인해서 이거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하자담보 책임이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6개월 정도의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왜 지금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경우 경매는 그렇지 않아요. 경매는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예,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은, 예, 그렇죠. 전환이 권리, 예, 여기 있네요. 예, 권리 행사 기간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서 6개월 이내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이거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사례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자, 2024년도 3월 달에 잔금을 했네요. 자, 3월 달에 잔금을 했는데 6월 달에 아랫집에서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막 샌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에서. 근데 그런 그 사실이 그 전에는 그 이력이 없었대요. 전혀 없었고 최초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등기 치우집에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이 지금 그 화장실에서 누수 발생했으니까 그 매수인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6개월 하자담보 책임이 있으니까 그 매도인한테 비용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느냐 요청을 했대요. 근데 매도인이 거절했답니다. 자, 이럴 때 매도인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중요한 건 이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 이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회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잔금하고 나서 그 3개월 있다가 처음 누수 발생했으니까 3월달 3개월 지난 다음에 누수가 발생했으니까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 자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인 자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하자담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를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다 하는 게 좋겠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주방 시설이라든지 싹 다 고쳤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소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전부 체크를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체크를 해야죠. 보통 계약을 할 때는 아파트 계약할 때 막 들어가서 막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막 이 집 하자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주고 뭐 이렇게 보통 못 하잖아요. 왜냐면 아파트는 보통 임차인들이 살고 있고 하니까 가서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보고 와서 이제 마음에 드니까 계약할게요.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하자나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체크해가지고 그걸 계약했던 부동산을 알린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본인이 손해 안 받게끔 해서 그 매도인이 책임지게끔 하는 게 맞겠죠. 예.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담보 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